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들국화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몰타에 왜 갔는지 수사해야 된다. 저도요. 제가 요즘에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몰타를 왜 갔지? 자, 부산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몰타에 갔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다. 그러면 성과가 나야지. 성과가 났나? 아니요. 한동훈 돌아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몰타는 사우디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뭐야? 왜 간 건데? 도대체 뭔 일을 했는데? 자, 몰타는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죠. 부산 엑스포 핑계로 이거 휴가 간 거 아닌지 사실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게다가 이 몰타라는 데가 사실은 자금 세탁 이런 걸 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자, 이게 정말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좀 심각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먼 데까지 갈 경우에는요. 주변에 몇 개 나라를 거쳐서 함께 갔다가 오는데 글쎄 한동훈 이번 일정은 그렇게 여러 개를 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봉화 가랑골님 놀러 갔다고. 가을 영양제님 법무부 장관이 왜 몰타를 가냐고. 강보고님 김건희 돈 짱 박으러 갔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요 이제 좀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연이은 카운터 펀치 검찰 정권 우왕 좌왕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 눈도 깜짝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했나요? 미사일이 날아가다 거꾸로 되돌아왔는데 그건 눈 하나 깜짝했나요? 5세 입학 이딴 헛소리 찍찍 갈기는 바람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뭐 수능 어쩌고 수능 모의고사 어쩌고 하면서 일타 강사들 때려잡고 하니라고 그 난리를 쳐놓고 자, 비판이 일고 지적이 나오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판과 지적이 일면은 오히려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람을 수사해가지고 입을 틀어막는 짓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꼬락선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비판이 일더라도 정말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 정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하고 이 두 차례 쇼킹한 일이 생기고 나니까 얘들도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은요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이균용이 낙마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자신만만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었지 않습니까? 검찰이야 영장 발부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친검 이 검찰의
뒷발바닥만 쫓아다니는 이 기레기들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일제히 소설을 써댔지만 하지만 결국 기각이 됐죠.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자기들만의 세상, 특히 자기 편들로만 구성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밖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균용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황당했죠. 딱 나올 때 보니까 저는 이거 기각되겠다였어요. 아니 부결되겠다. 이균용 낙마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자질 자체가 되게 없어요. 법원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인정이라는 것을 전혀 못 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장판사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아니 저 사람은 뭐 인성이나 뭐 법리나 모든 면 재판 진행이나 모든 면에서 영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변호사들도 이 사람이 재판 잘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 내부 평가에서도 이균용이 법원장 중에서 제일 평가가 낮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낙마하는 게 당연했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쑥쑥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뭐 1948년에 정부가 건국이 됐다고 한다는 등 위안부 문제, 내가 그 재판 안 해봤어 잘 모르겠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걸 통과시켜 주면 민주당이 미친 거죠. 자,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윤석열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균용이 낙마한 지 이제 이틀째예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은 여당이라면 다음 대책부터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비판은 뭐 그날만 하든지 그 다음날만 해도 되고 이거를 사흘째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는 그닥 뭐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 달리 기각된 건 아니거든요. 자, 시민들의 여론 자체가 사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균용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균용은 부적격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았어요. 그랬는데 윤석열은 이게 기각될 줄 몰랐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도 충격받았으니까 이제 하는 게 뭐다? 전부 다 남 탓인 거야.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대법원장에 대해서 원래 국회가 동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이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 뭘 말하느냐.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존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회가 수긍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이맘대로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권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누가 가지고 있다? 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보세요. 특히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은 그냥 국회에 임명 동의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장과 국회가 임명하는 게 사실은 대법관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닥 크지 않은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제1야당에서는 우리들이 볼 땐 이균용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리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합니다. 임명 부결했다고. 임명에 동의 안 해줬다고. 자, 이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요 얘기는요, 한동훈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습니다. 윤석열에 적은 윤석열이라고. 자, 벌써 몇 달 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지명을 하려고 했어요.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느냐? 수긍 가능한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되지 만약에 수긍할 수 없는 편향된 사람을 임명을 하려고
지명을 할 경우에는 임명 안 하겠다, 임명 보류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아니, 신임 대법관 지명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국회가 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그냥 임명도 요청만 하면 돼. 어떻게 보자면 국회, 사법부, 행정부 중에서 가장 권한이 약한 데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큰 소리 치면서 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내가 임명 안 할 수도 있어. 뭔데? 이거야말로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야? 어? 아니, 국회까지 와가지고 검증까지 해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사법부 길들이기면 오기도 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지명하면은 그냥 나 임명 안 할 수도 있어. 이거야말로 진짜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가요? 자, 여하튼.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현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을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욕하는 것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이균용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지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민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격을 안 받았다면, 아니면 충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야, 됐고 이미 부결된 사람 어쩔 수 없고 자, 새로운 사람 찾아볼까?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여전히 비난만 쏟아낸다?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도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이균용이 낙마한 걸로 일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추가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장도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은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찌 된다? 그것도 임명 동의를 못 받을 수 있다. 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번에 이균용 낙마가 충격이 컸으면, 야, 잘못하면은 다음 달에 헌법재판소장도 해야 되는데 헌재소장 또 부결되는 거 아니야? 이 걱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충격을 받은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균용 후임을 정하는 데는 이균용 후임도 못 정하고 자칫 잘못해서 아직 임기 끝나지도 않은, 그래서 아까 지명하지도 않은 헌재소장까지 지금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충격이 크긴 큰 모양이죠? 자, 여기에 일부에서는 그래도 차기 후보 또 다른 대법관 후보를 빨리 정해야 된다 라면서, 또 일부에서는 또 정신 차리고 빨리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윤석열 주변에도. 뭐 거기도 완전히 바보는 아닌 거지.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한편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온다? 또 부결되면 어쩌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주변에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그런 거지. 이균용한테 한 방 먹고 이균용 부결이라는 한 방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부결되면 어떡하지라는 트라우마에 잔뜩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다음 달이 되면은 헌법재판소장도, 헌재소장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지금 트라우마 먹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죠. 한쪽에서는 발빠르게 인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막 떠들어요. 그래서 누구가 좋지 않을까요? 막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뭐 민주당 눈치를 슬슬 보고 있어요. 윤석열은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 소위 말해 윤석열의 참모들은 야, 이거 또 부결되면 어떡하지?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라고 하면서 슬슬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이게 되게 짜증날 거예요. 한동훈은 더 짜증날 거예요. 한동훈의 요즘 발언이 계속 거칠어지고
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 정권 내부에서부터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이런 모습 때문에 더 설치는 겁니다. 왜 그러잖아요. 겁먹은 강아지가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고.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윤석열이 생각하는 그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의 후임자는 누굴까요? 지금 나오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오석준, 윤석열의 아주 가까운 친구라죠. 얼마 전에 대법관이 된 오석준, 그 다음에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외에 이상민 죄송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사건에 주심을 맡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이상민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입니다. 이 사람 역시 윤석열하고 되게 가깝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석준, 이종석 등 윤석열의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조희대, 홍승면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된다는 거예요. 조희대는요, 박근혜가 임명했던 대법관인데 꼴통 보수 수구로 유명했던 자입니다. 이 자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홍승면, 이 사람은 학력고사부터 사법시험까지 수석했던 사람이에요. 졸업도 사법연수원 수료도 수석으로 했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법농단에 개입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음 대법원장을 넘겨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인재풀이라는 게 이런 수준인 겁니다. 윤석열의 인재풀이라는 게 수준이 이래요. 지 친구 아니면 수구 꼴통 아니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는 자, 이런 자들만 대법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강민구 서울고법부장 판사, 이 사람도 거론이 된대요. 근데 난 강민구 소리를 듣고 파하하하하 하고 다 터졌습니다. 여러분, 강민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장충기한테 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내가 그러면서 뭐 삼성의 제품을 내가 이번에 슬쩍 홍보도 했다는 둥 이런 얘기했던 바로 그 강민구.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강민구. 그 강민구가 대법원장으로 거론이 된답니다. 참 인재 수준이 딱 윤석열 수준이다. 그죠? 지 술 친구 아니면 수구꼴통, 보수 유튜버 같은 수구꼴통, 그거 아니면 삼성 따라지. 아이고 참.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대법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장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따구 인물을 계속 보내면은 제2, 제3이라도 계속 부결시킬 것이요. 이따구 애들 그냥 또 임명하기만 해봐 라고 분명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밖에 다른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오기처럼 아주 오기를 부리듯이 여기 거론이 됐던 오석준,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 강민구 이런 사람들을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또 한 번 더 부결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오석준도 마찬가지고요. 조희대, 홍승면, 강민구 이 사람들은요. 정의당도 질색팔색이에요. 특히 심상정이 질색팔색하는 사람입니다. 강민구, 심상정 미칠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러면 부결되겠죠? 과반수만
반대해도 부결되는데 과반수를 훌쩍 넘잖아. 예.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신을 차리려면은요, 야당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자, 글쎄,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사실상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유력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살짝 한마디 전망을 보태자면요, 강일원이요,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울랄라님 계속 부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메로로님 계속 부결시키게 만들어 역풍 나오게 하거나 야당이 알아서 괜히 겁먹게 한다. 그러니까 역풍은 불 리가 없어요. 역풍 불 리가 없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기만 해도요, 역풍 불 수는 없습니다. 홍승명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걸린 사람이고, 조희대 같은 경우는 수구 꼴통인데, 그 다음에 오석준 같은 경우, 예, 지난번에 뭐 문제 됐던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요, 대법관 부결한다고 해서 역풍 안 붑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노태우가 여소야대 전국에서 1로 3김, 바로 그 시대에 자기 멋대로 대법원장을 임명을 하려다가 나가리가 됩니다. 무려 3번이 부결돼요. 4번째 야당의 마음에, 야당과 협의가 될 만한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해서 결국에 그때 그렇게 해서 겨우 받아들여집니다. 그 당시에 여소야대 상태에서 당시 이 민주당, 평화민주당, 그 다음에 그때 아마 김종필 당까지 해가지고 이 3개가 가지고 있던 의석이 전체의 60% 정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3번까지는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풍 안 붑니다. 그걸로 역풍 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수사로 이 어려운 난국을 빠져나가겠다. 그래서 대법원장 그 부결을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물고 늘어지기 어려운 일 테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뭐 물고 늘어진다든지, 혹은 앞으로 계속될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 유동규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만들어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시키면서 일종의 수사 정국, 재판 정국을 통해서 이 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그닥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로 빠져나가고 뭔가 재판으로 빠져나가고 싶지만 그럴 만한 끈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써먹었다라는 거야. 자칫 잘못했다가 진짜 검찰이야말로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유동규만 해도요, 아주 쇼킹한 증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쇼킹한 증언 잘못했다가 야, 너 지금까지 다른 법정에서 한 얘기랑 다 틀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검찰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씨,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걸 떠넘기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한쪽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한동훈 저거 이번에 위기에 처하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우리를 지금
방패막이로 쓰는 거 아니야? 총알바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한동훈 욕먹을 짓 했지 뭐. 탄핵당할 짓 했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탄핵당할 뻔 했지 뭐. 욕먹을 짓까지 했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 해줬더니, 오냐 오냐 해줬더니 이게 선배들 목까지 치려고 드냐?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조은석 검사장이라든지 김종민 변호사라든지 박용수 특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연이어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밀려나는 그런, 그다음에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검찰 오비들, 원로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윤석열 이거 오냐 오냐 했더니 지 선배들도 잡아먹으려고 들어? 라는 메시지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진짜 무서운 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나 이 그런 불만 역시도 상당히 뭐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신호는 검찰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야, 저 새끼 봐라. 우리까지 지금 치려고 드네. 우리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드네. 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 더 윤석열로서는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검찰 전체가 사실 흔들린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일선 검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인사 불만을 갖고 있다, 수사 계속하라는데 수사할 게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거만 가지고 검찰이 흔들린다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적어도 검찰이 흔들리려고 하면은 일선이 흔들리는 건 물론이고요, 검찰의 원로 그룹, 자문 그룹, 요쪽에서도 같이 불만이 나와줘야지 검찰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죠? 예, 일선이 흔들리지, 나이 많은 이 노땅들이 흔들지. 그러면 중간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흔들릴 거 아니야. 아래 위로 흔들리는데, 그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합하면 그래요. 윤석열은 지금 카운터 펀치 2명 맞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고 수습할 가망성도 그닥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계속 헛짓거리하고 헛스윙을 막 헛주먹질을 하다가 더 휘청거리게 될 거다. 근데 이 얘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서 더 심하게 나오는 거지. 자, 여권 인사가 이런 불만을 터뜨립니다. 뭐라고요? 자고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요런 때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뭐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정치력이란 게 뭡니까? 결국에 야당 만나가지고, 야, 뭐 들어주면 되겠어.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해줘. 우리 서로 이제 그만 흔들자. 할 거는 하고 우리 이제 신사협정 맺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쟁 상황을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 정쟁이 나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봐야 한다? 사실은 집권당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집권당은 무한 책임인 겁니다. 야당이 자꾸 뭐 부결했다고 해서 역풍이 분다고요? 야당이 뭘 해서 역풍 부는 거 봤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박근혜 얘네들 역풍 걱정하는 거 봤어요? 아니면 역풍이 있는 게 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가요, 무려 100일이 넘게 국회에 안 들어오고 그 장외에서 그 데모와 그 장외 정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립학교법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계실 때인데, 사립학교법 반대한다면서 100일이 넘게 국회를 그냥 놀려버렸어. 국회에 안 들어와 버렸어요. 뿐만입니까? 지난번에도 보세요. 민주당이 무려 180석을 차지했는데 민주당한테 그거
상임위원회 다 못 준다고 땡깡 부리면서 심지어 법사위원회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면서 100일 가까이나 국회를 안 열었잖아. 그때 역풍을 누가 맞았습니까? 민주당이 맞았어요.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왜 아니 적폐들이 발목 걸고 적폐들이 국회 안 들어오고 국회 안 열고 하는 거 그러면 적폐들이 그러면 역풍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걔들은 왜 역풍 안 맞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은 맨날 역풍 맞는다 그러는데. 그거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예? 싸우지 않으니까 역풍이 부는 거예요. 민주당이 뭔 짓을 해봐라. 조중동, 매일경제 이런 애들이 예? 그 다음에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런 애들이 잘한다 칼라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걔들은 원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걔를 제껴놓고 걔들이 그럴 거라는 거를 그냥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역풍 얘기를 하냐고. 답답시럽게. 아 진짜. 자 어쨌거나 여권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결단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이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 국정 못한다. 원래 여당이 야당을 달래는 거다. 그런데 뭐 그런 걸 할 줄 모르니 이거 뭐 앞으로 전국이 굴복 아니면은 다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당이 지금 더 이상 굴복하겠냐. 선거 다가오는데 어림없다. 이럴 때 영수회담 같은 과감한 배팅이 필요하다. 그런데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줄 모른다. 그러니 뭐 선거 치를 일이 걱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는 그런 거 영수회담 같은 걸 받아들일 능력도 배짱도 없다. 그래서 뭐 선거 치를 일이 걱정이다 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라는 것에 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문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거야. 원래는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도 야당을 달래가면서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줘가고 그 협상을 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이 오히려 다수당인데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을 수사로 두들겨 패면서 정권을 이끌어가겠다.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걔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럴 때 전국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거는 윤석열이 자기가 정말 대통령답게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솔직히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용기가 없지. 겁탱이거든. 겁이 많아서 이재명 대표랑 마주 앉아있으면 딴 데 쳐다볼걸? 왜 윤석열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화를 할 때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본 적 있어요? 딴 데 쳐다보잖아요. 도리 이런 거 나죠. 그럼 뭘 말한다? 자신감이 없는 거고요.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뭔가 불안한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마주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의림 반푼을 치죠. 뭐 피의자라서 안 된다고? 피의자랑 같이 살면서 뭐. 에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4분입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